저는 뭐 여기 보시다시피 전자공학 하는 사람인데요. 전자공학 안에서 이제 그 반도체 전공입니다. 근데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전자뿐만 아니고 좀 기계적인 부품이라든지 또 광학적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나의 작은 칩 안에 이렇게 좀 집적화하는 뭐 이런 일을 주로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센서를 연구하는 뭐 하여튼 그런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LO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랩 오너 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요 기술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수지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체가 된 것 같아서 요 필요성이라든지 산업 현황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이쪽 분야의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간단히 하고 다중 수질 측정기 저는 이제 TNTP, TOC, TOC는 아직 조금 걸음마 단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항목들을 좀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수질 측정기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필요성은 뭐 당연하겠죠. 부영양화 때문에 이제 녹조 현상. 저희들은 이제 주로 취수원 중에서도 하천수 위주로 지금 개발을 해왔고, 이제 이게 기술이 조금 정착이 되면은 상수원까지도 조금 욕심을 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시장에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필요성이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측정망이 강화가 돼야 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긴 한데요. 거의 대부분 해외 기술에 90% 이상 의존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핵심고 센서 파트는 거의 대부분 다 해외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또 해외 장비에 의존을 해서 개발한 장비들을 보면은 굉장히 크고 고가, 그 다음에 측정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더라라고 하는 이런 좀 한계점들이 있었고,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하고 있던 분야에서 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질 측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있는 인력들하고 저희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이거는 환경 이제 수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이제 화학 생물학적 분야까지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좀 확대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크겠다, 확장성이 크겠다.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환경 모니터링 시장이 뭐 하여튼 이렇게 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환경 센서 쪽에 환경 센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긴 합니다만 환경 센서 쪽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그 중에서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파트가 시장이 가장 큰 거를 이제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물산업 관련된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IT 기술 또는 ICT 기술과 관련된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뭐 이제 대변에서 ICT 기술 관련되면은 이제 스마트 환경 센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쪽 시장이 좀 전망이 좋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앞에 우리 세라믹 기술원의 이영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법제 개편이 되면서 TOC 특히 이제 뭐 TNTP는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TOC 같은 경우에는 법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현실인데 잘 모르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질 오염 감시 체계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 자동 측정 쪽으로 완전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뭐 이건 원래 기사들 막 대충 찾아봐도 한 5분만 찾으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 감시 뭐 이런 위주로 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환경하는 분들만 모여서 되는 일도 아니고 무조건 IT와 접목이 되지 않으면은 모니터링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야는 이제 반도체 전공이긴 하지만 원래 전공은 지금은 이제 뭐 대기 모니터링부터 해서 수질 이런 쪽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센서는
LOC 기반이라고 했는데 랩 오너 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칩이라고 하는 건 반도체 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칩 위에서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전처리, 뭐 분석, 뭐 이런 모든 처리들을 칩 안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LOC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 LOC 기술은 이제 화학, 생물,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MEMS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전자 시스템이 아니고 전자 기계 시스템이 한꺼번에 다 같이 공동으로 묶여 들어가면서 그 스케일은 또 마이크로 스케일로 마이크로 가공 기술로 이제 구현을 함으로써 이런 LOC 기술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적용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요거는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전처리 장비, 오토클레이브 장비입니다. 여기 저희 연구실에서 갖고 있는 건 한 1,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게 보니까 한 120도 이상 고온, 그 다음에 한 1.1, 1.2바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압력 하에서 전처리를 해가지고 발색제를 투입을 해서 그 이제 농도에 따라서 흑광도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비얼 람베르트 법칙에 의해서 광경로하고 요 어떤 흡수 계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농도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많이 흡수가 되니까 처음에 여기 광원에서의 어떤 세기가 이쪽에서는 농도가 진하면은 이제 신호가 약해지는, 하여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TOC는 좀 따로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하고, 총 TNTP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발색제만 저기 이제 다르고 다른 색깔로 발색이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처리 파트, 측정 파트들을 이렇게 LOC 칩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LOC 칩에 다 집어넣습니다. 넣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측정부가 되는데, 이제 회로들과 이제 접목을 시켜서 굉장히 이제 초소형 측정 장비를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측정하려고 할 항목은 기본 6종인데 TNTP, TOC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수온, 그다음에 pH 탁도, 요거 뒷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 어차피 다 광학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측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기술이고, 요 TOC가 아직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겁니다. 일단은 요 세 개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측정 범위, 그다음에 측정 분석 시간도 저희들은 한 20분 이내를 목표로 삼고, 크기는 한 수 센티미터급 정도로 이제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전처리 이제 방법입니다. 측정까지가 보시면은 일단 뭐 예를 들어 TP인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제 그 인들을 갖다가 이제 산화제를 투입을 해서 전처리를 합니다. 아까 그 오토클레이브 장비가 이제 했던 역할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포스페이트 이온들이 이제 있으면은 이거와 반응할 수 있는 발색제를 이제 섞어가지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흑광도법으로 측정을 하는 게 방식인데, 저희들은 이 방식이 이제 오토클레이브 방식을 벗어나서 저희들은 이제 광촉매법을 씁니다. 그래서 365 나노 파장을 가지는 UV로 이제 비춰주고요. 이제 촉매는 TiO2 재료를 쓰고, 거기다가 저희들은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저희들만의 어떤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촉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표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표면을 굉장히 나노 스트럭처를 가지는 이제 반응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이크로 히터를 내장을 해서 이제 어떤 전처리 시간을 많이 줄이는 이제 그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저희 이제 녹아 있고요. 그다음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온도 보정이라든지 감도를 높이는 부분에 이제 가장 핵심 기술이 여기다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되어 있는 이런 측정 기기가 굉장히 작은, 여기 이제 실제로 소자 사진인데요. 이제 회로 부분은 다 아직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 이제 시료가 들어오면은 전처리를 하고 또 발색제가 들어가서 발색이 되면은 이렇게 상하단에 광원 이제 디텍터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NTP는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TOC도 사실은 다 전처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처리부는 하나로 그냥 공유를 하고요. TiO2가 있고 마이크로 히트가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365 나노 파장을 가지는 LED 광원을 사용을 하고, 이제 포토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SIPM이라고 하는 굉장히 감도가 좋은 디텍터가 있습니다.
그런 소자를 여기 이제 이용을 해서 아주 작은 빛 신호도 감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센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빛 신호를 감지를 해서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인과 질소 같은 경우에는 발색제가 다를 뿐입니다. 전처리를 하고 발색제를 각각 해당이 되는 발색제를 섞으면 이제 인은 파란색으로, 질소는 약간 이게 선홍빛 핑크색으로 저렇게 발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걸 가지고 이제 색깔을 눈으로 이제 봐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요거는 저희들은 실제로 광물은 아니고요. 이제 표준 샘플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농도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발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들이 제작한 그 LOC 소자를 가지고 전처리한 결과인데, 저희들 온도는 그 마이크로 히터를 가지고 히팅하는 온도가 75도 정도까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분 정도 전처리를 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까 그 1,400만 원짜리 상용화된 오토클레이브 장비를 가지고 120도 30분 동안 전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눈으로 또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근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런 어떤 발색된 샘플을 가지고 그 FTIR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파장에 대해서 흑광 특성을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가장 농도별로 차이가 잘 보이면서 일관성이 보이는 이 파장 대역을 찾습니다. 그 파장 대역이 저희들이 찾은 결과 980나노입니다. 그럼 근적외선인데 그 광원에 해당이 되는 광원을 써서 이제 이 흑광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요 두 데이터, 상용화된 장비로 전처리한 놈과 저희 소자로 만든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이제 파란색, 빨간색인데 차이가 한 1%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처리 시간은 훨씬 짧았고 온도도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현장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TOC인데 저희들 요거는 아직 조금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방식 말고 좀 초소형화 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했던 거고요. 여기 전처리부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UV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TiO2를 촉매로 써서 전처리를 하면 이 카본 농도에 따라 가지고 CO2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CO2 가스 농도를 앞에 이영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 NDIR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했지만, 저희들은 여기다가 어쨌든 발색이 되는 BTB라고 하는 pH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CO2 가스에 따라 가지고 이 BTB라는 물질은 CO2 농도에 따라서 수소 이온의 발생수가 달라지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갖다 놓고 CO2 가스에 비례해서 이제 수소 이온 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어쨌든 pH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반응을 해서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흑광도법으로 측정을 해보면, 요게 이제 그렇죠. 요게 이제 CO2 TOC의 농도가 되겠고 표준 샘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출력값을 보시면은 뭐 아주 좋은 값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리니어한 경향성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결과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얻은 값입니다. 자, 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파장은 615나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FTIR이라고 하는 좀 고가의 장비를 사용을 해서 일단 파장 대역들을 쭉 스캔을 한 다음에 가장 최적화된 파장을 찾아서 그 광원을 우리가 이 측정 시스템에다 넣고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부는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측정부만 다 다르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들이 만든 신호 처리 회로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인보드가, 뒤에가 이제 메인보드가 되겠고, 이쪽이 이제 실제로 측정이 일어나는 그 LOC 칩이 들어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랫단에 이제 광원이 있고요. 위에 이제 SIPM 포토 디텍터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원부에는 사실 LED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처리를 하기 위한 365나노짜리 파장을 가지는 LED가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N 측정하기 위한 광원, TP 측정하기 위한 광원, 그 다음에 TOC 측정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광원들이 아래쪽에 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신호가 자동으로 신호 처리단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신호값을 바깥으로 이제 출력을 하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제 출력값을 보여주는, 하여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회로적인 이야기는 너무 좀 이렇게 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차동법이라고 해서 광원이 있고 중간에 샘플이 있고
디텍터가 뒤에 이제 센서부가 있고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은 샘플이 안 들어가는 영역 하나 만들고요. 하나는 샘플이 들어가는 영역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온도라든지 이런 환경이 같이 동일하게 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쪽은 이제 노이즈 성분만 보기 위한 거고 한쪽은 실제로 측정 데이터를 보는 측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거기 노이즈가 같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 값을 그냥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디퍼런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동 방식을 사용을 함과 더불어서 저희들만의 좀 특징 하나는 또 뭔가 하면 제가 원리적으로만 광원이 있고 디텍터가 있고 중간에 샘플이 있으면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 측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 샘플의 농도가 높아지면 흑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출력단의 신호가 이제 약해지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은 이 출력단의 값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킵니다. 이놈을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대신에 뭘 조정을 하는가 하면 입력단의 광원에 들어가는 빛의 전기적인 신호를 조절을 해서 출력단에 항상 일정한 신호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호단의 입력단에 공급이 되는 전류를 가지고 거꾸로 농도를 읽어내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출력단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고농도인 경우에는 출력 신호가 너무 약해가지고 노이즈랑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을 취하면은 고농도일 때는 입력단의 광원의 빛의 세기에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력단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굉장히 넓어집니다. 측정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또 감도도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면서 또 하는 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차동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 출력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 값이 항상 0으로 나와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디텍터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SIPM이든 그 디텍터이든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든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특성이 조금씩 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동일한 온도지만 완전히 동일한 결과 값이 나와야 되는데 동일한 빛의 신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입력단 신호를 바꿔주면 그 이렇게 특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회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100% 리니어하게 이제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 온도를 이제 마이너스 10도에서 한 50도까지 온도 환경을 바꿔줘가면서 이게 항상 일정한 특성이 나와줘야지 되니까 겨울에 여름에 이게 측정값이 달라지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야외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강변에 측정소에 이제 들어갈 장비를 타겟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온도에 대해서 이만큼 출력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 저희들 1차로 보정했던 회로 한 이 정도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지금 3차로 보정한 회로 같은 경우에는 한 차이가 한 5%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난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에서 영상 50도 사이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차이로 굉장히 이제 일정한 값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뭐 당연한 요게 이제 저희들 센서 특징인데요. 특성인데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이제 비어 람브르티 법칙 자체가 이렇게 로그 스케일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일정하게 우리가 정확한 값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이제 초기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사실 1pp 여기 한 1ppm 정도 되고 한 5ppm 정도 되는데 요 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한번 물어보니까 그 부영양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태 기준이 보니까 한 2ppm 정도 된다고 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들 해야 될 단계는 요 아랫단에 있는 0부터 해서 1ppm 사이에, 그래서 0.1ppm 단위로 한번 해서 측정을 해보는 부분, 그 다음에 수십 ppm 단위까지 이게 과연 선형성을 유지를 하면서 측정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살펴볼 일이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교한 표인데 이제 기존의 유사 제품들이 이렇게 있지만 저희들 거는 이제 소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측정이 가능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복합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짧은 전처리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용화된 장비하고 그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 뭐 하여튼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처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1% 이내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용화된 장비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소자 크기는 보통 한 가로 세로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 요거는 앞에 뭐 TMS 이야기도 뭐 이영진 박사님도 하셨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목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중소형 하천에 보시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측정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소형화가 되고 저가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그 단가로 따지면 굉장히 싸거든요. 좀 촘촘하게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류까지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오염 그 소스를 좀 쉽게 또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사실은 경북대학에 있지만은 작년에 그 교원 창업을 하나 해가지고 이런 수질 센서 쪽과 더불어서 좀 바이오 센서 그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다른데 바이오 센서, 의료기기 이런 쪽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 인연을 또 이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같이 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